예, 제가 거창하게 소개를 받아서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창하게 되는데. 동의 삼국지 이제 저자고요. 동의 삼국지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한 뭐 20여 년 가까운 세월 그 연구한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성씨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나라 성씨 대부분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 그것도 만약 분량을 늘리면 막 한 문중, 예를 들면 장원 황씨 이제 여기 오셨지만 황씨의 역사만 써도 책 한 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문중에서 이제 그 자기 문중의 역사를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거는 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인 거, 요것만 이제 지금 제시를 한 건데 더 구체적인 것도 제가 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걸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소설로 이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 그 충격적인 건요. 광주가 왜 광주인지 아세요? 왜 광주가 왜 빈광자 들어가 있을까요? 빛이 나는 것. 예,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요. 이 북경 일대를 장악하고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던 세력이 광주 노씨였대요. 네, 광주 노씨, 광산 노씨. 이 노씨가 무시무시한 세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몰랐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삼국사기에서는 모용선비족인데 이 노씨들이 노씨들의 역사를 싹 삭제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전라도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야. 네. 그런데 이 모용선비족 노씨들이 중국 대륙에서 그 황제로 12명 이상이 황제로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광주 노씨, 광산 노씨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소설로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광주가 지금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전라도, 이 광주, 전남, 충청 지역까지요. 이 지역을 김씨들이 신라 김씨들이 이걸 완전히 삭제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김부식이 삼국사에 쓴 김부식이가 경주 김씨잖아요. 예, 경주 김씨들, 김해 김씨들이 이 전라도 역사를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을 아직도 식민지 백성인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억누르면서 저는 무한박씨예요. 나주 반남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부터 가난과 이 불종의 역사를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박씨가 단군이었어요. 단군 사화에 나오는 호랑이 있죠, 호랑이. 호랑이가 바로 노씨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박씨가 환웅이고, 그리고 나씨가 바로 곰이에요, 곰. 거기 나올 곰. 그래서 곰하고 곰이 옥녀가 돼가지고 환웅하고 이렇게 혼인을 해서 거기서 단군이 태어나죠. 예. 그게 그래서 나주가요 지명이 발라입니다. 발라. 옛날 지명이 발라였어요. 박씨와 나씨가 합쳐져 갖고 나라를 만든 게 바로 발라다 이 말입니다. 발라가 반남이에요, 반남. 반남의 발음이 발라입니다. 나주 반남.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는 반남 박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군사화에서 뛰쳐나갔던 이 호랑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광주 노씨, 광산 노씨가 바로 이 호랑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북한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이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송두리째 뭡니까? 다 가짜. 전라도 역사를 빼버리면 다 가짜. 가짜 역사를 지금까지 가르쳐 온 거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지배당한 그런 피지배
세력이고 못난이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야 될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5.18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눈을 떴는데 지금도 사실은 2024년 현재도 광주 계신 분들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게 무명 상태입니다. 무명 상태.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들 본관 그 성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본관 성씨에 따르면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그 저기 한민족의 주축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광주 광산은요 바로 노씨들의 옛날에 이 광주의 지명의 노지였어요. 노씨들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광주 야구팀이요 타이거스죠. 호랑이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걸 하나 딱 그 느낄 때마다 온몸에 막 전율이 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호랑이예요. 호랑이. 광주 사람들 야구할 때 가서 막 타이거스 막 하고 응원하잖아요. 근데 호랑이로 딱 돼 있잖아. 타이거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호랑이였어요. 노씨들 때문에. 노씨의 토템이 바로 호랑이입니다. 나시 토템이 봄이고요. 환웅은 박씨였어요. 예, 그거를 제가 이 책에서 밝힌 겁니다. 그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전체로 해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오늘은요 그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화면이요. 예. 여기가 너무 밝은데 보이십니까? 이 앞에 좀 꺼줄게요, 같이. 예, 앞에도 좀 꺼주세요. 많이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됐어. 자, 그러면 제가 한민족이 얼마나 복잡한 민족인가, 특히 광주 전남 이쪽 지역이 옛날에 얼마나 화려한 지역이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서기 1세기에 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박트리아라는 곳에서 대월지 황녀의 금 보요관이 발굴됐어요. 이게 바로 투탕카멘 발굴보다 더 유명한 엄청난 발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휴대폰에서 대월지 황녀 금 보요관이라고 합니다. 보요관이라는 게 뭐냐면 걸으면은 이게 황금빛이 반짝반짝 거린다. 그래서 걸을 때 걸을 보자에다가 흔들린다. 이래서 반짝반짝 흔들린다. 그래서 보요관이라고 부른 겁니다. 대월지 황금 보요관이 발굴됐는데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이게 그 조형은요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 모양이고 그리고 나뭇잎이 화려하게 있어요. 황금 속에 나뭇잎이 있고 그리고 꽃이 그려져 있어요. 꽃이 이거는 황녀가 착용하던 거기 때문에 꽃이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박트리아라고 합니다. 박트리아. 그러니까 이 박트리아 지역에서 이 박씨들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박트리아의 박을 따가지고 박씨가 여기서 온 거고요. 여기에 박트리아의 수도 이름이 노람시성이에요. 노가 바로 이 광산 노씨한테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가 바로 여기 수도 이름이 노시입니다. 노시성이라고 돼 있어요.
남은요 백시를 가리켜 백시. 그러니까 노씨 백시가 여기 수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박나성이 있어요. 박씨와 나씨. 이게 박나가 발음을 하면 발라가 돼요. 옛날 고대에 나주가 발라였잖아요. 이게 반남이에요. 나주 반남. 나주 반남에서 그래서 거기에 박물관이 왜 거기 위치하고 있냐면요. 거기에서 이게 이제 이와 유사한 이제 금관이 발굴됩니다. 금동관이. 자, 이분들이요. 여기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대륙으로 들어가갖고 대륙을 지배를 하고요. 해양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동한 증거가 3세기에 모용 선비족 황금 보유관이 나왔어요. 예. 모용 선비족들이 차동하던 황금 보유관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학자들이나 이 고고학자들이 이 우리나라 고고학자들 아직도 이거 모르고 있어요. 예, 엄청난 사실을 알아내 버렸어요. 대월지 황녀의 황금 보유관이 컨셉하고 똑같은 모양은 다르죠. 똑같은 모티브를 가진 나뭇잎, 꽃을 배경으로 한 보유관이 나와버린 거예요. 3세기에. 그래서 저 세력들하고 모용 선비하고 같은 세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용 선비가 노씨였다는 거죠. 광주 노씨, 광산 노씨 하고 동일 세력인 거예요. 노씨의 노씨. 이게 바로 이따 이제 다음 파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그런데 이 3세기의 모용 선비족들, 요령성의 중국 요령성이요. 그러니까 북경 일대, 북경 동쪽, 그쪽에서 발굴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주에서 발굴돼 버렸어요. 나주에 있는 그 나주 박물관에 지금 있죠? 가시면 이게 바로 금동관이 황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금동의 금동, 동을 섞은 건데요. 이 나주 금동관이 모티브가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나무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뭇잎으로 이게 주렁주렁처럼 돼 있고요. 안에 꽃이 그려져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박트리아에 박씨가 나주에 와서 이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5세기에 가야 쪽에서도 금동관이 발굴됐는데 부산 목천동에서 이게 발굴돼 버린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나뭇잎 꽃으로 돼 있어요. 요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서기 5세기 부산 동래 목천동에서 발굴됐는데 동래에 있었던 나라는 동로국입니다. 동로할 때 노가요. 노무현 대통령의 조상님들 같아요. 광주 노씨 금동관 여기서 발굴돼 버렸어요. 부산에 그 동네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동로국이거든요. 노씨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요령성이 있었던 모용선비가 바로 노씨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용선비가 중국의 5, 16국 시대에 중국 중원을 120년 동안 지배를 한 황제들이거든요. 황주 노씨들이 중원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여기 중원 전체를, 동쪽을. 그래서 자기들이 동이족이라고 책에다 다 써놨어요. 비문에는 우린 노씨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 지역에 동로국에도 노씨들이 가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강주 노씨들이 부산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우리가 창원항 씨가 있었던 거죠. 창원항 씨도요. 고조선에 9개 종족, 구이족이라고 하죠. 동이족을. 구이족 중에 가장 센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황이었습니다. 황씨. 황씨들이 여기 창원에 있었고요. 그 옆에 부산 동네가 있어요. 동네에 동로국이 있었던 거예요. 김해의 대송동에서 고분이 발굴됐는데 김해가 포상팔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점령됩니다.
예, 그 소설책에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부여족들이 가는 거예요. 부여족이 누구냐? 부여족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학자들 잘 몰라요. 박씨입니다. 박씨. 박씨가 부여족. 예. 부자가 바로 중국말로 우리나라 나무목자, 전복자를 여러분들이 그 중국말로 읽어보라, 중국 사람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다 부로 읽습니다. 부, 푸, 부푸 이렇게 읽어요. 보포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동에서 박씨들이 북쪽에서 이 부여족들은 그 북경 북쪽이 바로 부여가 있었어요. 저쪽 무슨 그 북한 그 위쪽에 그 많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북경 북쪽에도 부여가 있었어요. 이 박씨들이. 그런데 이 박씨들이 부여족들이 사용하던 휴대용 바나가 김해 대성동에서 발굴된 거예요. 마치 김해 김씨도 자기들 것인 것처럼 딱 해놓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김해 김씨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금동관도 마찬가지로 김해 김씨와 관련이 없어요. 김해 가시면 여러분들 아주 이상하게 전도된 걸 봅니다. 김해 김씨도 세상으로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노씨들 거, 이거는 박씨들 거. 예, 부산도 다. 창원은 창원 황씨가 있었고, 창원 황씨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김씨 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역사가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신라로 또 이 가야의 이 보요관이 그대로 신라의 전수가 돼가지고요. 신라 왕들이 그 내무랑에서부터 최소한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용선비라고 하는데요. 저는 최소한 그 버풍왕 때까지 지증왕, 버풍왕은 다 모씨입니다. 모씨, 한평 모씨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모씨, 즉 모씨하고 노씨는 같은 집안이에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노씨, 이 노씨들이 이 신라의 근간을 만든 거예요. 제가 신라 근간들 다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노씨 근간하고 똑같아요. 모티브가. 네, 이거는 모양이 출자 모양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부산 복천동에서 발굴된 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월지족들. 대월지족들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중국, 대륙, 한반도까지를 지배한 거예요. 또 이들이 해양으로도 이동했다는 거는요. 유리구슬. 베트남에서 이 유리구슬이 발굴됐어요. 베트남 부남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 박이라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부남이 어땠습니까? 박남이라는 소리죠. 박남. 즉 반남과 같은 거예요. 그 고대에 이 네트워크로 돼 있어요. 반남이라는 지명을 찾으시면 여러분들 저쪽에도 발람이라는 지명이 막 수두룩하게 나오고요. 이 중국 대륙에도 반남이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이 사실들을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 다음 제가 할게요. 자, 삼국유사에는 단군사화에 대해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단군사화의 무대가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제가 이제 단군사화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단군사화의 무대는요. 여기 타클라오마카 사막이라고 해서 파미르 고원이 여기고요. 파미르가 피읍 발음을 못했어요. 박을 팍이라고 하죠. 영어로도. 그러니까 파미르는 바미르죠. 바미르. 이거를 발미르가 되는 거예요. 발미르. 네. 반남할 때 박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씨들의 지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면 제가 박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걸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양이 축적되니까 어느 순간에 막 필름이 확 돌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인 거예요. 얘가. 이게 박씨들 세계 천장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고원이잖아요. 파미르 고원. 여기에 박씨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화전 5기 축토된 거예요. 여기서만 나와요. 화전 5기. 5군요. 강도가 얼마나 세냐로 하는데 99%짜리가 여기서만 나와요.
중국 어디에서도 99% 차이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옥이 나와서 그 강도를 재서 99%가 나오면 다 화전옥이라고 합니다. 화전옥이 여기서 발견된 게 이쪽, 적봉에서. 그치? 저기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동했다는 사실 보여주는 거죠. 이 타클라마카 사막이 옛날에 아주 살기 좋았대요. 저기가 환국이 있었던 거예요. 환국은 환하다, 박다. 그래서 박국입니다. 예. 박씨 나라가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박씨와 나씨, 노씨가 함께 저기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세력들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옵니까? 광주 전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고조선을 건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의 적자예요. 적자. 한민족 역사의 정통 세력. 예. 고조선의 후손이 바로 이 광주 전남의 지역민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환족이고 환족이 바로 박족이었던 거예요. 박씨고요. 태호복희의 후손. 환웅이 바로 태호복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환한 무당이라는 소리인데 복희가 바로 밝은 무당이라는 소리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박씨예요, 박씨. 그리고 삼위태백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바로 여기 삼위선 여기 있어요. 여기에 세 개의 깎아지르는 봉우리가 딱 져 있는 산이 삼위산입니다. 위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시안 있죠, 시안. 시안의 옆에 보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염제가 태어나신 곳인데 여기에 태백산이 있어요. 한국의 그 태백산은요, 나중에 지명 이동된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삼위태백은 바로 이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산에서부터 태백산. 여기에 바로 한민족이 최초로 삼위태백에다가 진단수 아래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무가 있죠, 나무. 신단수라는 나무를 가리켜요. 박씨에는 나무 목자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 신시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놀랍게도 그 평양이 여기 있습니다. 평양이 2개나 있어요, 여기에. 예. 북한에만 평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양이 10개도 넘어요. 심지어 반남에도 평양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평촌이라고 합니다. 평촌. 네. 평양은요, 이게 무슨 그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입니다. 평평한 땅이다. 나라시 된 땅에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시. 일본말로 지금 일본말이 돼버렸는데 나라시란 말은 원래 우리말이었어요. 그 평자는요, 나라시 된다는 해서 나라가 있던 곳을 평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양이 2개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시현이 또 있어요. 노시들도 이리 들어와 똑같은 경로로. 그러니까 바로 홈토텐족이 아까 말씀드렸죠, 나시라고. 호랑이는 타이거스잖아요. 광주에 지금 야구팀도 타이거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가 타이거스다. 이런 것들. 이 바로 노시들이었던 거예요. 네. 이 노시현이 있는데 중국 노시들이 자기들이 들어오는 경로가 여기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를 제가 그 중국 백과사전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노시들하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안 사느냐? 그러니까 신라가 그 중원 땅을 다 포기하고 외세, 즉 중원에 있는 이씨들이요, 이씨 당나라하고 손 잡아가지고 한민족을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노씨들이 극소수만 남고 다 다시 중국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예, 일본의 노씨들이 이 황족들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노씨인지도 모르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바로 이 동북아시아 역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고대 시족들은요, 지명을 갖고 이동한다는 것을 중국 학자들도 이미 이하 동서색이라든가 이런 데서 밝히고 있어요. 보시면 중국에 광주라는 곳이 있어요. 하남성에. 여기가
창원 학시들이 얼마 전에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는 황천현이에요. 황국이 있었어요. 황국. 근데 원래 황국 이전에 여기가 광국이 있었어요. 빛광자 광국. 예.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노씨 동상들이 노구자라고 하는 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등 노씨들이 여기 살았다는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씨들이 상나라와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상나라가 박씨가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씨들하고 완전 온수 관계가 돼버려갖고 박씨들하고 노씨하고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노씨하고 나씨들이 상나라를 피해가지고 이쪽 남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황씨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황국이 여기 건국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중국 하남성에 광주가 있고 광산현이 있잖아요. 여기 노씨가 살고 있어요. 여기는 나산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씨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광주에 본관을 두고 있는 광주 노씨, 광산 노씨가 있잖아요. 나주에 한평에 나산이 있고 나주에 나씨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국을 그대로 복사해 봐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족 이동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중국에 있었던 노씨, 나씨들이 광주, 나주로 이동해 왔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광주의 고대 지명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 대부분 설명드린 거예요. 노지라고 그랬어요. 노지. 저 한문은 노예할 때 노자에다가 그 입구자 밑에 점 2개 붙었죠. 이 노지가 무슨 말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사색을 한 끝에 이 노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노구나, 노씨를 가리키는 거구나 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광개토항 비문도 다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광개토항 비문에 이 노자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지? 왜 이렇게 노를 많이 썼지? 근데 노가 바로 노씨 할 때 노고, 저기에 빛광자. 여러분들 그 불교의 비로자납을 계세요. 비로자납. 빛의 신이죠. 법신. 비로자납 할 때 거기에도 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용광로 할 때 노예요. 노씨의 그 기본적으로 노씨가 호랑이 토템의 노자가 호자도 호랑이로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난로에서 불을 지피는 그게 바로 노가 빛, 그래서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가 빛광자 광주가 있어요. 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태양 숭배족이에요. 노씨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광주 광산 안에 아까 노씨들이 중원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광주 광산에 노씨 본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광에는 영광도 빛광자가 들어가는 지역인데 여기도 노씨 나라였어요. 노씨 막노국이 있었어요. 막노국 노씨 나라. 부산 동네에는 동로국이 있었어요. 노씨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노씨가 고대에 엄청나게 막강한 고조선의 주축 세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여기 그 산동에 청도라는 지역 가서 청도 한국 사람들 엄청 한국 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었던 지역인데 청도의 옛날 지명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빛광자 광주였어요. 청도로. 근데 청도에 마한 노람국이 있었어요. 노씨. 이게 노씨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처음에 저도 이 분노한 남은 백씨거든요. 백씨들이 그 분노를 했나 그랬더니 노람국 할 때 이 노가요. 아까 앞에서 보셨죠? 노람시성. 박트리아 있었던 박트리아 독이 노람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가 한문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써놓고 있는 거예요. 남은 똑같아요. 그래서 노람국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확인하러 갔는데 고대 지명이 빛광자 광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밑에는 일조씨가 있는데 여기도 첩노국, 노씨 나라다 이런 얘기. 첩씨와 노씨 나라. 그래서 여기도 바로
노씨들이 여기서 이게 산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산동 지역은 그러니까 부여족하고 이 노씨 선비족하고가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고 하복성 고향에 막노국이 있어요. 막씨하고 노씨가 연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노씨가 여러 가지 성씨하고 연합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막씨는 그 중국에는 많이 살아요. 지금 노씨가 규모가 얼마냐? 650만 명 중국에. 노씨 650만. 한국에는 30만이 좀 안 되죠. 3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동이족들이. 여기에 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경 밑에 쪽. 여기가 옛날에 중산이라는 지명이 노노현이었습니다. 네. 노씨 할 때 노. 아까 제가 노지 할 때 노가 노씨하고 노자 같다고 그랬죠. 네. 이 노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여기에 바로 모용선비 후연의 모용수가 가장 위대한 한민족의 황제. 중국을 다 지배는 안 했지만 절반을 쫙 잘라가지고 동쪽 다 지배한 분이 바로 모용수, 황제 모용수. 이분이 바로 노씨. 네, 노씨. 네, 광주 노씨. 네, 광주 노씨와 같은 후손입니다. 후손. 여기 도읍하고 있었어요. 중산에. 자기 이름을 딱 붙여라. 노노현이라고 딱 이름 붙이는. 그래서 노씨들이 그 부여족 백제 세력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나중에 집니다. 노씨들이. 나중에 지는데 초창기에는 이 세력이 얼마나 셌는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정치학이고 전쟁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자들처럼 한문 정도 좀 해가지고 막 아는 척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 경제학을 하게 되면요, 뭘 먹고 살았는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어떻게 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몇 개 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미 다 기초로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55국의 이치를요, 지금까지 이 강단에 있는 식민사학자들이 어떻게 비정했냐면 저기 한반도의 서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거짓말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54개국이 아닙니다. 55개국입니다. 그걸 다시 원점해봤더니 이렇게 중국의 동쪽, 여기가 북경이잖아요. 산동, 여기 강소성까지 이렇게 다 거의 일련번호로 붙인 거예요. 나라를. 그냥 나라 이름 다 쓰면 여러분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로 딱 했는데 보십시오. 딱 그거 보시면 많이 저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성씨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는 겁니다. 성씨 연구를 안 한 사람 이거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많은 두 개 계열로 딱 갈립니다. 하나는 모용선비 레이족입니다. 레이족. 산동에 두 개의 종족이 산동하고 영산강에 살고 있어요. 딱 두 종족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분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해서 다 중국 애들이 다 우리하고 같은 후손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노씨, 막씨, 모씨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동에 요쪽이 등주 지역인데 등주 지역에는 우이족이 살았어요. 우이족이 종족은 뭐냐면 이 나라가 나중에 고조선에서 마한, 백제로 이어진 한민족의 정통 세력입니다. 이 우이족이. 김치주가 우이족 멸망시키고 갔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삼국사기에도. 구당서, 신당서 다 기록돼 있어요. 김치주가 우이족 토벌하러 간다고. 그런데 그 우이족이 어디 살았어요? 광주 전남에 살았던 거예요. 광주 전남, 충남 일대까지가. 이거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김씨들이. 근데 지금도 김씨들 이야기를 지금도 아직도 전라도에 와가지고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민족의 그 정통 세력을 그냥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쪽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중국 애들한테 갖다 바쳐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몰랐는데 바로 이렇게 있었어요. 낙랑군이 무슨 저기 북한 평양이 낙랑군이고
그 밑에 그 저기 거기가 대방이라고 거짓말 쳤는데 낙랑군은 여기 있었어요. 북경 그 동쪽에. 그리고 그 남쪽에 대방이 있었어요. 여기 띠대자 딱 모양의 그냥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우나라라고 하는 강이. 그게 바로 띠대자의 그 대방의 지명이 나오게 된 유래고요. 거기에 바로 나라가 백제가 여기서 건국된 거예요. 백제가. 마한 백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의 무슨 나라 그 백제가 거기서 도읍을 하고 있어요. 공주는 제가 지금까지 8년째 살고 있는데 공주에는요 옛날에 쌀 생산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예, 거기에 무슨 백제가 거기서 이 대륙 백제를 이걸 다 경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많이 다 백제가 된 건데 그거는 이 영산강에서 쌀을 실어다 날라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에 있었던 나라, 부여에 있었던 나라는 어디가 종주국이에요? 영산강에 있었던 거지. 영산강. 영산강에 그 주축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씨 계열의 그 이 마한 세력 중에서요. 노씨 계열 나라를 보면 막노국, 모수국, 노자나 모자가 들어갑니다. 막자. 이게 들어간 나라들이 15개국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와 팽팽하게 맞붙었던 두 세력이 바로 부여족입니다. 부여족. 박씨계열. 부여족에는 이 우이족이래요. 이 박씨가. 우이족이라고 하고 백제가 되는 겁니다. 나라 이름이 왜 백제겠어요? 박씨의 박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밝은 나라, 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산강에 그럼 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2개 나라가 있었어요. 광주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불미국이 있었어요. 불미국. 밝은 미륵 나라다. 노씨들이 붙인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나주 남쪽, 영산강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반남하고 그 시족, 영암 그리고 해남까지가 월지국이 있었던 거예요. 월지국. 그래서 광주 전남에 유독 월자들이란 지명이 많습니다. 예, 뭐 망월동이네, 뭐 월랑이네, 뭐 대월지, 예, 이런 지명들이요, 이쪽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요, 이 북쪽은 고구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도 딱 다 쪼개버렸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마치 저쪽에 있었던 것처럼 한반도에만 있었던 것처럼 그러는데 북경 동쪽에 고구려가 딱 있다는 사실을 이게 다 확인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호남 지역에 마한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빨간색의 그 부여 세력들하고요, 파란색의 노씨 세력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광주, 나주 이쪽 지역에는 불미국이 있었다. 이 세력들이 미륵 신앙을, 불교 신앙을 전파한 세력이에요. 이 노씨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노국, 영광이잖아요. 영광이 있었던 게 보면은 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노하고요, 미륵할 때 미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노씨 나라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여기 노가 들어가 있죠?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법성포. 법이 들어온 것이라 그래서 법성포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한 형태로 되어 있죠? 바로 불교가 이 영광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빛광자. 여기도 빛광자를 쓰고 있어요. 노가 들어가니까 여기 당연히 빛광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사오당고. 여기는 까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까마귀는 태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광자. 모로비리고. 여기도 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엉터리로 비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력들이 이렇게 영산강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군산에 말로국이, 여기도 노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익산에 건마고, 김제 전주에 벽비리고, 그 밑에 칠이고, 지반구, 초산도 비리고, 구소구, 그 다음에 나주
남쪽하고 그 영암 해남에 있었던 월지국, 부릉국, 보성의 부릉국. 보자가요 아직도 박다는 뜻이잖아요. 부릉국이라 있었고, 화순의 열애비리고, 그리고 이쪽 지금 빨간색은 다 부여족이에요. 부여족. 그러니까 부여족하고 모씨, 노씨, 레이족하고 팽팽하게 이렇게 붙었던 곳이 바로 영산강이었어요. 이 영산강을 둘러싸고 이 두 세력이 갈등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고 자기 두 세력이요. 아주 무자비하게 전쟁합니다. 그걸 책에 다 썼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융합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한 백제가 어디서 건국됐느냐.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었던 나라는요, 마한 백제예요. 마한 백제. 공주에 있었던 백제가요, 백제 영토자들은 어이가 없는 게, 그럼 뭘 먹고 살았는가 백제가. 그럼 설명을 못해요. 아, 책에 다 있지 않느냐. 무슨 책이에요? 삼국사기. 삼국사기 누가 썼어요? 김씨가 쓴 책이에요. 그거 다 완전히 그 전라도 역사를 다 빼버린 그 삼국사기를 그냥 지금도 달달달 외우는데, 삼국사기 보면 백제 시조가 누구예요? 원조로 돼 있죠. 아니 중국 사서에는, 삼국지나 후한서에는요, 원조 이야기는 한 줄도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백제 시조는 누구라 그럽니까? 구태라고 합니다. 구태. 구태, 위구태. 백제 시조는 위구태이다. 그래갖고 백제 시조, 위구태의 조상은 동명인데, 동명이, 그러니까 고구려 왕을 동명성왕이라 하는 건 다 왜곡이에요. 백제 왕이 원래 위구태의 조상이 동명이에요. 동명. 사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부여씨들이에요. 부여씨들. 네. 그러니까 바로 호남에 있었던 이 부여씨들, 이 바로 백제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바로 나라 이름 바꾼 게 백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인지도 아직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마한 백제예요. 마한 백제. 그래서 공주에 있었던 이 백제 세력은 전라도 세력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장악하고 지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영산강에 쌀을 실어다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우중주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세력들이 중원까지 다 지배를 합니까? 중원도 지배를 실효적으로 할 수가 있으려면 엄청나게 식량이 있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식량이 없는 곳에서 무슨 거대한 문명이 한강에서 뭐 백제가 있었다고요? 한강에 무슨 백제가 있어요. 한강에서는 주춧돌 하나 안 나오고, 아니 왜 나주 일대에서 그냥 엄청나게 나주 한평 일대에서 고분이 뭐 수백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설명을 못하는 그동안에 고고학자들이. 자기들은 그래갖고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막 어거지로 막 그 붙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 거에 지금까지 속아온 거예요. 근데 딱 백제 왕력이 이제 다 복원됐잖아요. 백제 왕은요, 원조가 아니에요. 다 그 소설 쓴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중국 사서에 다 기록돼 있어. 삼국지에. 저는 삼국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서라고 보는 거예요. 삼국지는 명백하게 백제 왕은 위구태인데, 위구태가 부여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서에는 백제 시조는 부여왕 위구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부여가 바로 백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전라도 사람들이 부여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제의 주축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왕들이 다 부여씨예요. 부여씨. 위구태부터 부여간이거, 부여마여, 부여의려, 부여의라, 부여현, 부여구, 이렇게 다 부여씨로 쫙 내려오는 왕계보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부여왕인데 그렇게 하다가 부여가 백제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백제왕으로 딱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에 이 수수께끼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식이가 완전히 짜집기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원조입니다. 원조.
우리가 뭐 비류, 원조 비류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거 다 소설이에요, 소설. 예. 백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북경 남쪽에 저기 그 대방고지에서 백제가 건국된 겁니다. 이 사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용선비가 그 옆에 있었고, 모용선비하고 아주 엄청나게 싸웁니다. 두 세력이. 자, 그 다음에 모용선비가 노씨라는 기록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용선비가 노씨예요. 자, 이거는 증거가 어디냐면 두로영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묘지가 발굴됐어요. 아까 묘지 해석을 했는데 이 두로영은은 북주의 대장군이에요. 서기 508년에 태어나가지고 56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사람이에요. 6세기 사람의 무덤이니까 이거는 뭐 거짓말 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를 딱 고려해가지고 지금 거짓말 칠 수가 없죠. 딱 증거가 나왔는데 여기에 기록된 저겁니다. 저걸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군의 이름은 두로영은의 이름은 군의 이름은 영은이고 자는 모고 창녀 도화 사람이다. 창녀는 어디냐? 북경 일대입니다. 북경 일대 창녀의 도화가 있어요. 본래 성은 모용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용황, 연나라 모용황의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연나라를 세운 실질적인 군주가 바로 모용황입니다. 이 노씨의 노씨 사람이. 모용선비는 딱 그렇게 설명돼 있어요. 조선 기자가 봉해준 곳이다. 이게 기자조선이 바로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북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조선 기자가 봉해진 곳이고 고죽국도 여기 있어요. 고죽 백의 나라다. 고조선 고구려가 바로 고죽국 후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북경에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한나라 때 한사군이 설치됐다. 북경 일대에 한사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이병도나 이런 사람들 다 뭐라 합니까? 한사군이 북한 평양에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 거짓말. 예.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봤다는 다 거짓말. 한사군을 설치했다. 여기 딱 기록돼 있잖아요. 이 두로영 묘지. 이거 다 숨기고 있어요. 이거 설명한 사람 없어요. 놀랍죠? 근거가 다 있잖아요. 진나라 때 조선 후였다. 네. 진시황이 지배할 때는 조선 후가 거기 북경 이럴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용씨는 노씨와 같은 성씨예요. 모씨, 막씨하고 친족이에요. 친족. 이 노씨들이 생존 전략을 고대 시대에 친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씨가 멸망할 경우는 막씨로, 막씨가 멸망할 경우는 모씨로 이런 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한 거예요. 그래서 마한의 막노고, 모로비리고, 연왕, 노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범양노씨, 범양노씨하고 광주노씨, 황산노씨는 한 집안입니다. 중국에는 그러니까 범양노씨가 있는 거예요. 이 범양노씨는 북경 서남 쪽에 탁군하고 하북 보종시 사이에 있는 정흥현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북쪽의 노씨, 한평 모씨, 이거는 뭐예요? 모용선비족과 동일한 세력이에요. 모용선비가 고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씨 세력이 고조선의 주축 세력이라고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모용선비 이제 레이만 세력들이요, 북경 일대의 이쪽 지역을 지금 글자가 써져 있는 지역 있죠. 이쪽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5개의 연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 대성 8족 중에 연씨가 있어요. 연씨, 제비 연자. 이 연나라를 건국한 전현이요. 전현에 원래 이 모씨가 막씨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마쿠발이라는 사람이 조상인데 그 아들이 모용모견, 모용석기, 모용외, 모용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모용황부터가 이제 중원의 황제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용황, 모용준, 모용이가 다 황제예요.
예, 중국 사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서에는 이 모형선비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북방 오랑캐다. 예, 모형선비를 북방 오랑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모형선비가 자기들을 지배를 했는데 이 세력은 북방에서 내려온 오랑캐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방 오랑캐가 아니고 이 노씨였던 거예요. 네, 노씨. 그 다음에 후현의 모용수, 위대한 황제입니다. 모용수. 모용보, 모용성, 모용이가 다 황제예요. 그 다음 북연의 모용은 풍발, 풍홍 이렇게 나중에 이제 멸망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황제로서 중국 대륙을 다 지배한 광주노씨, 광산노씨였던 겁니다. 자, 광개토왕 비문 이제 다 끝나갑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등장하는요 모형선비 관련된 성. 지금까지 이건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광개토왕 비문에 수많은 성 이름이 나와요. 그죠? 광개토왕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쓴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성을 점령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에 대한 연구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시족을 방법론으로 하니까 성 이름은 하나하나 쪼개본 겁니다. 다 해체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기에 모형선비 성이 무려 26개나 있네요. 네? 약 60개의 성을 점령했다고 그랬는데 그 절반가량이 모형선비의 성이에요. 노씨. 노자가 다 들어갑니다. 노나 막. 그렇죠? 구모로성, 노, 박모로. 아까 말씀드렸죠? 미륵도 노씨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불교. 불교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모로성, 미사성, 모씨, 한평 모씨, 구모성. 이렇게 해가지고 26개나 노씨성인 거예요. 그럼 광개토왕이 누구하고 전쟁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바로 모형선비, 고조선하고 광개토왕하고 전쟁을 한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들이 어디 있었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황해도, 경기 북부, 충남 일대. 그래서 저는 광개토 대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호남 지역과 이 충청도 지역 이쪽 지역을 공격을 하는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지금까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침략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후손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건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 광개토왕 비는. 그런데 이 전라도 영산강까지 쳐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후손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아주 삐뚤게 싸워가지고 결국 광개토왕이 39살에 스트레스 받아가 죽어요. 영산강에 쳐들어왔다가 여기 져가지고. 그래서 광개토왕이 정복전쟁이 그냥 영산강에 들어와갖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네. 한반도를 다 먹을 뻔했어요. 근데 이 영산강 세력들 나주 반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력들이 총집결해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해갖고 광개토왕이 여기서 패배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역사가 다 이 복원이 되고 이 성들이 이런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개토왕 전쟁이 무슨 중원 세력하고 전쟁을 했다. 근데 중원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죠. 다 마한 세력이 중원에 있었기 때문에 마한하고 전쟁한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어나셨구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제가 이제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다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신 그 은공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이제 강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 뒷이야기들은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까지 제가 쓴 게요. 아주 한국사에서 제일 난해하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왜곡이 제일 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밝혀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 북경 일대에서 벌어지는 이제 고구려와 중원 세력 간의 전쟁, 당나라와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대륙에 걸쳐가지고 중원 세력하고 또 이제 신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또 지금 이제 제 2차 집필 예정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